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0도 12944 판결 사건명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의 취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 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 대상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고 의무 조항 및 처벌 조항의 취지는 신고 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 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3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0도 16897 판결 사건명 모욕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2도 3801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1. 결합범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8월 31일 선고 2019도 7370 판결 사건명 모욕 1. 모욕죄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 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갑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갑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여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은 피고인의 갑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8월 31일 선고 2020도 1007 판결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1호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2호 누설한 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